안녕하세요. 국가업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홍조입니다. 국가업무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소중한 체험을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책 잘 보시나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예,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만드시고 또 집행하셨습니다. 또 2008년에는 개성공단에도 계셨고 또 카이스트를 거쳐 현재 이르신 대북 정책의 최고의 전문가이자 개성공단의 한 증인이십니다. 이사장님, 국공로 조합원들과 시청하시는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입니다. 국공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런 기회 갖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이 책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또 부제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북맹 탈출 안내서. 네. 예, 이 책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이 책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는 다들 그러죠. 왜?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없고 젊은 세대일수록 사실은 스펙 찾기라든가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경쟁체 속에서 북이나 통일 문제나 분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잘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강의를 들었던 청년들이 강의 내용들을 조금만 잘 만들면 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또래의 아무도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북에 대해서 진짜 무지한 친구들도 이런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아예 책으로 만들죠. 라고 해서 청년들이 묻고 제가 답했던 진짜 남과 북은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북도 알아야 되고 분단도 알아야 되고 통일의 구체적 과정, 절차,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녹여내서 만든 책이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이사장님께서 그 북에 대한 총체적 무지를 뜻하는 북맹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걸 알게 되었고요. 개성공단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부담 없이 입문하기 아주 좋은 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사장님 계신 곳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인데요. 이 조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한마디로 북측에 있는 개성공단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 기관입니다. 개성공단에는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북측의 법이 있고요. 물론 개성공업지구법은 북측의 법이지만 남과 북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남측에는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입주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남측에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개성공단 현재에 들어가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측의 기구에 남측의 사람들을 파견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공단 창설, 등록, 인허가, 기업 입주할 때 준영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공단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 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립할 때부터 남과 북이 공조하고 협력했던 그렇습니다. 그 의미 있는 2004년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이 어쩌면 공단과 위원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2016년 2월인가요?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려움이죠. 사실 눈물이기도 하고 한들이 많죠. 2016년 2월 10일 닫고 이미 3년 4개월 5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네요. 2003년도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착공했을 때 남과 북이 합의했을 때는 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 전체 2000만 평에 약 5,000개 정도의 제조업 기업이 들어가고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남과 북의 합의였습니다. 그랬는데 남북 당국 관계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2016년 2월 10일 날
우리가 전면 중단하게 되는데 당시에 있었던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 125개 그리고 영업기업 한 1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3년 4개월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간에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지만 본인들이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공단 재개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그 기업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만든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기업협회. 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고생이 꽤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닫은 지가 문 닫은 지가. 이분들이 어떻게 버티세요? 현재 지금 지내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영업기업소 75개 100개를 빼고 제조업기업 그래도 개성공단 그러면 입주기업은 제조업기업이 중심이니까요. 네네.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 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나와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한 40여 개의 기업들은 대체 공단을 찾아서 네.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네네. 동남아로 빠지게 되었고요. 네. 15개에서 20개 정도 기업들은 어디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네. 개성공단이 아니고서는 영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그냥 때문에 그런가요? 예, 뭐 한 개 업종에 네.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네. 한 개 업종에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어디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개성공단 아니고서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공단이 열릴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버티고 있는 거죠. 네네. 뭐 손실은 계속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한 7, 80개 정도가 개성공단만큼 큰 부가가치를 창출은 못하지만 네. 남측에서 어떤 식이든 좀 버티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개성공단에서 좀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입니다. 기존의 개성공단 말고도 다른 나라, 다른 곳에 해외에 네. 대체 공장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사연은 참 들을수록 좀 마음이 많이 네. 아프고 좀 무거운데요. 예. 예, 그거 계속 얘기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눈물도 나고.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좀 재개가 되기를 재개돼야 됩니다. 예. 얼마 전 또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예, 또 미 예, 의회랑 국무 관계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신 걸 아는데 좀 방문 목적이 있으셨나요? 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닫았는데 원래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겁니다. 공단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에 북측의 핵실험, ICBM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생겼는데 네. 안보리 제재 자체가 직접 개성공단을 제재하진 않아요. 네, 네. 다만 안보리 제재는 북측을 일반적으로 제재하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제재 조항 몇 개가 개성공단 재개를 했을 때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과 북의 합의였는데 제재가 생겨가지고 바로 공단을 재개하는 게 간단치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안보리 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네. 최소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 내지는 남북미 한반도 평화에 진짜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안보리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그 당국자들이 그 미국의 정부가 의회가 개성공단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고 네.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이 가졌던 평화적 가치 네, 네. 다들 잘 모르는 네. 평화적 가치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운영했으며 그곳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작은 평화들이 발현 축적되어졌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개성공단이 평화의 선순환 기능 즉 평화를 추동할 수 있어 네. 라는 결론을 보여주면 네, 네. 그 공단에 대한 바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공단 재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미국 의회와 미 국무부 즉 정부 당국자들 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네. 미국 내의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온전히 한번 공단의 설립 목적 취지 배경이었던 평화의 문제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미국의 여러 많은
의혹이 있는 달러박스의 문제, 네. 임금 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네. 공단을 제대로만 설명하면 그들도 공단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공단 재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평화적 가치를 온전히 한번 설명해보자, 설명하는 목적으로 가게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설명을 듣고 이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라든가 그곳에 있었던 6만의 군병이 빠졌던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그리고 이렇게 북측 노동자들이 받았던 임금이 네. 월 6만 3천 원에서 15만 원 이런 수준들까지도 잘 못 들었다, 네. 처음 들었다, 생소하게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설명을 우리는 충분히 하고 왔다,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호소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의회가 개성 공동화 관련해서 한국 기업인들의 설명을 듣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들었는데 방문을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이 맞습니다. 남과 북의 합의였던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분들은 조금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미 간에는 정부와 정부 당국 간의 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심도 있게, 비중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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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저하고 같이 개성공단을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직접 가서 만나면 미국의 정부 당국, 의회가 쉽게 좀 편하게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정부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네. 정부는 완벽히 빠지고 네. 미국 내에 있는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 단체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 단위의 우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종교단체도 접촉을 했었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도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요청이나 해보자. 네. 그래서 미 하원, 미 연방 하원의 아태 소위 네. 이 동아시아 전체를, 아시아태평양 전략 전체를 다루는 네. 미 의회의 네. 기구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아태 소위에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가게 된 거고, 네. 또 국무성도 마찬가지, 국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겠느냐, 흔쾌히 그쪽에서 만날 수 있겠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겠어? 과연 우리를 만나줄까라고 시작했던 이 사업이 큰 성과를 내게 된 거죠. 네. 미국 현지에서 사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준 분들이 참 고마운 우리 한인분들입니다. 네. 미국 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민권자로서 유권자 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존에 미국 내 유력한 정치인들을 아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조국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남이 아닌데 네. 내 조국의 문제인데 나서가지고 많이 활동해줬는데, KPEC이라고요, 미주 민주참여포럼이라고 최강철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그 지역에서의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쪽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아이고, 어려운 노력,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방문이 성사되셨는데 어떻게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 예, 저도 그렇고 이번에 같이 가게 됐던 기업 대표분들이 5분 계십니다. 네. 기업 대표분들은 이런 경험 자체가 없어요. 네. 국내에 뭐 이렇게 정부 당국자,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미국의 연방 하원의 아태 소위 위원장, 브래드 셔먼을 중심으로 해서 주디 추 이런 사람들, 앤디 김, 많은 정책 보좌관을 만났죠. 그리고 국무성 직접 들어가서 국무부에 들어가서 주한 미 대리대사에 있었던 마크 네퍼라든가 그쪽에 국장급들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네. 진짜 진지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더라는 것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겠다라고 초대를 한 것도 있었지만은 만났을 때 굉장히 다들 긴장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공단을 온전히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아태 소위에서도 그랬고 국무부에서도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북 경협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비핵화의 진전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가치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러나 직접 그 공단을 지켰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그 자체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초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회 판이 깔렸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몰랐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왜 우리가 협조하게 생각했느냐? 첫 번째는 처음으로 공단의 평화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 하나. 네. 네. 두 번째는 반응이죠. 네. 그들이 끝났을 때 열심히 적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리얼리 진짜냐고.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 57, 8불 6만 3천 원이었다라는 것. 6만의 군병력이 이렇게 빠지게 됐다라는 것. 네. 남북의 노동자들이 우리 사진을 많이 가져갔어요. 100여 장의 사진을 가져갔어요. 네. 다 보여주면서 남북의 노동자 이렇게 같이 일한다. 네. 이들에게는 이념이 없다. 이미 이게 평화 아니냐. 네. 공단 자체가 평화다. 네. 공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경제로 보지 마라. 네. 돈을 위한 공단이 아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만든 공단이다. 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제. 네. 그래서 개성공단 그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는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가치를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한다. 네. 비핵화를 왜 하는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핵화라는 수단 과정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개성공단도 평화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비핵화의 진전 결과로서 개성공단을 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도 하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개성공단도 하자. 네. 그렇다면 이거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을 하다 보면 비핵화와 같은 평화를 주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달러 박스가 아니다. 네.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무기 자금으로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는다. 네. 그걸 다시 설명했어요. 네. 달러 박스도 아니고 무기 개발 자금 전용도 안 되는데 이것 자체가 평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 5만 5천 명의 가족 포함 22만 명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학습장이기도 하다. 네. 시장 경제를 배운다. 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기능을 좀 벗으면 좋겠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단 재개하자.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적고 질문도 하고 허무했던 것은 그들이 참으로 많은 질문을 진지하게 네. 하고 우리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설명회를 하러 갔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협조하게 돌아왔죠. 그래서 만족한다고 네. 합니다. 그들에게도 북맹 탈출 기회를 주셨네요. 진짜 이게 꼭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말입니다. 그들도 북맹이에요. 네. 왜냐하면 깊이 있게 북에 대해서 공부할 계기가 없었어요. 정책의 대상으로 북을 만나지 북측 체제 작동의 메커니즘이라든가 고유한 작동의 방식이라든가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방식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설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게 본인들이 묻더라고.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다.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네. 본인들한테도. 향후에도 유사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된다고 기업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가고 싶다라고 기업분들이 말씀하십니다.